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김성만입니다. 지난번에 공개 강의가 선생님들 앞에 교수님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교수님들이 우리 학원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인적 자원 우리가 인사노무 쪽은 네 분의 교수가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전부 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강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학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데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제가 얘기할 이야기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여러분들은 뭐냐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아예 서두에 여러분에게 뭐를 줬느냐 그러면은 그 자료를 줄 때 그 자료 속에 바로 인사노무의 첫 발을 디디면서 하는 말을 첫 페이지에 걸었던 이유도, 우리 인사노무의 첫 발을 디디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비전공 학생들,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인사노무를 선택할까 말까 때문에 오셔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역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 인사노무를 처음 공부한다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걸면서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없으면 자료 받아가세요. 그래서 인사노무 과정이 내용 속에서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가지면서 오늘 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원래 어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1차 과목에 대한 강의를 8월 30일이어서 종강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도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12회 강의였는데 제가 17회까지 늘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에서 계속 얘기가 진화한다는 말에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시험이 진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중간중간에 제가 시험이 진화된다는 말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던 분들도 있었는데, 어제 마침 17회 강의를 우리가 연결하면서 보강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나중에 만족한 감정에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마무리되어서 정말 저도 또 그렇게 학생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중간에 왜 강의를 막 느리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끝나고 갈 때 전부 다 그래도 박수라는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노무 쪽도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사노무다 그럴 때 인사노무 쪽의 이야기가, 자, 인적 관리에 대한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인사노무의 핵심이죠. 바로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거, 경영을 한다는 거, 여기는 사람이 가장 만사다. 그래서 옛날은 표준화된 사람을 갖다 뽑는 게 인사의 정책이었다면, 오늘날은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어떠냐 그러면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개성 있고 정말 인적으로 창의력을 가진 인간을 뽑고 싶다. 이게 오늘날 선발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인원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 이외에 물적인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게 경영학에서 큰 부위를 차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의 인사 과정이 굉장히 좀 밀렸죠. 재무나 회계나 생산이나 이런 부위에. 그러다 근간에 와서 경제가 좋지 않으면서부터 더 어떠냐, 인사 노무에 관한 과정은 중요한 이슈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노무 내용을 갖다 이제 보는데, 여기는 본질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이 본질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내용을 갖다 배우시되 본질적인 과정, 이 본질적 과정의 인사 과정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부정형화된 내용, 확실한 내용, 하나하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과정에 나오는 내용의 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믹하게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경영적으로 정말 어떠냐 그러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선정하게 될 책을 갖다 보면 3인공적 신인적 자원의 관리다 그런 내용을 한번 훑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같이 교재 준비를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유익해 본다면 360페이지 여러분이 책으로 보면 360페이지인데 제가 책을 이렇게 한번 보면 물론 오늘 공개가 가지고 오시지 않았지만 여기는 뭐냐 인사관리 자체를 갖다 인사 쪽을 어떻게 마케팅 영역과 접맥시키는 거 소위 인사를 갖다가 뭐가 되냐 단순한 인사로 보지 않고 마케팅 쪽의 영역을 접맥시키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인사와 연관이 된 내용 소위 인사는 인사로 끝나지 않고 인사를 마케팅에 접맥시킨다 그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제가 한번 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 그러면 뒤에 넘어가게 되면 생산과 굉장히 관련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산관리를 갖다가 모르면 아무리 인사관리 문제지만 생산 부위에 더 포인트를 넓혀주지 않으면 인사 과정의 정확한 답이 연결되기가 어려웠던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에 대한 뭐냐 그러면 기본적 경영학의 전반적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폴캐스팅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사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인사관은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인사 어떤 그런 내용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영역이 너무 많더라. 왜? 마케팅을 모를 때, 마케팅이 근접이 되지 않을 때 인사의 접근법에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 3인 공제의 책 속에도 바로 361페이지 혹시 집에 가시면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보게 되면 바로 마케팅 영역의 접근법을 갖다 어떠냐 인사 쪽에서 폴캐팅하면서 연결해 주더라라는 거. 그리고 생산관리 쪽에 이번에 우리 시험 나왔던 문제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를 갖다 쭉 보셨다면 지난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팀 평가. 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갖다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팀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그럼 바로 궁극은 GD 운동 또는 여러분 잘 아는 QC의 분임조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을 시켜준다면 충실한 대답. 물론 인사노무에서 팀제에 되는 내용을 우리가 쭉 기본적으로는 적어주지만 거기다 플러스 뭐가 돼야 되죠?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궁극 영역은 뭐가 되냐? 나중에 인사노무를 하더라도 인사노무만 가지고서는 즉 100점 만점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접 포괄적. 소위 우리가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다 충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럴 정도로 생산관리 영역의 문제를 갖다 어떠냐 그러면 연결해줘야만 완벽한 답. 소위 교수들이 채점할 때 그냥 단순히 인사관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가 쓰는 걸 바라지 않고 인사관리 내용을 갖다 좀 더 포괄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교수들이나 출제위원들의 답이고 경영학은 절대 한정된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연관된 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 쪽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 쭉 본다면은 또 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438페이지.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된 3인 공저 가장 대표적 책이 되죠. 그죠? 여러분 거의 그래도 우리 노무 쪽에서 대표적인 노무사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438, 437,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러기까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런 내용을 제3단계 과정 속에서는 바로 재무관리라는 이야기 재무관리 아니면 뭐가 되느냐 회계라는 이야기로 연관을 갖다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의 이야기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손익분기점은 왜 우리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인사 쪽에서 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만약에 이루는데 굉장히 접근법을 임금의 보통 수준을 결정할 때 기업을 이끌어가는 임금 수준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부위가 바로 여러분 손익분기점의 표를 가지면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점맥시키고 있으면서 438, 440페이지에 손익분기점과 임금의 관계를 갖다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비율 분석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 비율 분석은 재무관리 쪽의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 중요한 레버러지
레버리지가 뭐가 되죠? 바로 고정비가 차지하는 이야기. 고정비가 차지하는 이야기가 얼마만큼 기업 영향을 주느냐 이런데 여기는 바로 임금의 과정 또한 복리후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뭐가 되냐? 레버리지라는 성수를 갖다 이용하며 연결을 시키는 문제가 어디 나오느냐 그럼 바로 438페이지 439페이지에 우리 책 3인공